GA4만으로도 하나의 서드파티의 데이터의 역할을 해요. 요거를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고객이에요. 고객이 있고, 여기가 이제 광고주가 있고, 이제 데이터 개념으로 알면 뭐냐면, 여러분들 제로파티, 퍼스트파티, 세컨드파티 데이터, 서드파티 데이터, 요것들은 이제 고객의 그 개인정보 같은 것들을 수집하는 걸 말하는데, 고객이 내가 이 브랜드가 되게 좋아가지고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바로 제공하는 거는 뭐냐면 제로파티 데이터라고 해요. 이건 한번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로파티 데이터라고 하고, 반대로 광고주가 직접적으로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는 퍼스트파티 데이터라고 해요. 광고주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고객이 자기 데이터 넘기는 거. 퍼스트파티 데이터는 고객의 이름, 연락처, 주소 이런 것들을 다 한데 모아놓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퍼스트파티 데이터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퍼스트파티 데이터를 수집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이거를 얻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사실 사람들은 자기 개인정보를 잘 안 주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고객 정보를 어쨌든 얻어야 되는 업종인데 이거 되게 구할 수가 없네, 이거 되게 비싸네. 그러면 방법이, 다른 광고주 2가 모아둔 자기 퍼스트파티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데이터를 사요. 마케팅 수집 동의를 한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가 쭉 있으면 이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돈 얼마씩, 한 사람당 얼마씩 주고 딱 사요. 이거를 세컨드 파티 데이터라고 해요. 근데 퍼스트 파티 데이터, 제로 파티 데이터, 세컨드 파티 데이터는 그 사람에 대한 이름, 연락처 이런 것들을 이 광고주가 바로 액세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개인정보 보호법 이러면서 되게 말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즘은 어떻냐면 매체사가 중간에서 관리를 해요. 매체사가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매체사가 수집을 하고, 광고주는 매체사가 수집한 이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권한을 얻는 거를 서드파티 데이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퍼스트파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30대 누구 남자 한 명이 있는 거는 그 사람 이름이 뭐뭐다까지는 알고 있는 거고, 서드파티 데이터는 뭐냐면 30대 남자 한 명이 있네 정도까지만 아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타겟팅을 하거나 디타겟팅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얻는 거를 이제 서드파티 데이터라고 해요. 근데 이 구글 애널리틱스 자체가 서드파티 데이터로서의 역할을 해요. 조금 이해되시나요, 이제? 그래서 구글 애즈 같은 것들을 나는 이제 구글 애즈를 처음 집행을 하고, 나는 근데 그 전에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고 있었어 라고 하면 구글 애널리틱스에 축적된 타겟팅 모수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구글 애즈 내에는 도구, 그 다음에 공유 라이브러리에 잠재 고객 관리자 들어가면 타겟팅을 할 수 있는 이 탭들이 여러 가지가 뜰 텐데, 데이터 세그먼트, 잠재 고객, 맞춤 세그먼트, 합성 세그먼트 뭐 이런 식으로 노출돼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 세그먼트가 퍼스트 파티 데이터나 이런 서드 파티 데이터를 활용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리타겟팅을 한다 하는 거는 이 데이터 세그먼트를 활용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웹사이트 방문자에 대해서 요거는 구글 태그라고 하는 것들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구글 애즈에 구글 태그를 웹사이트나 또는 어플리케이션에 설치를 해서 이 사람들을 리타겟팅 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해요. 그리고 유튜브 사용자도 리타겟팅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구독자가 100만 명이 갖고 있는 채널이야. 그리고 나는 내 구독자를 대상으로 타겟팅 광고를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연동해서 내 구독자만을 타겟팅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쓰려면 자기 유튜브 채널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고, 고객 목록은 아까 제가 퍼스트 파티 데이터, 제로 파티 데이터, 세컨드 파티 데이터 얘기했잖아요. 이게 엑셀로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엑셀 파일을 여기 업로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기반으로 타겟팅을 해줘. 아니면 반대로 이 사람들한테는 광고 노출 안 하게 해줘. 이런 식으로 고객 목록 데이터를 설정하는 거고, 그 다음이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탭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노출돼요. 그러면 구글 애널리틱스 계정과 속성을 선택하고 이런 뎁스별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구글 애널리틱스 모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이벤트 설정이 안 돼 있으면 크게 막 세분화를 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만약에 이벤트가 설정이 좀 많이 충분히 되어 있으면 이 사람들을 기반으로 장바구니 이탈한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만 타겟팅을 하겠다. 뭐 예를 들면 7일간 활동이 없는 사람들만 타겟팅을 하겠다. 특정 제품을 조회한 사람들만 하겠다.
그리고 나는 남자들만 타겟팅 하겠다. 아니면은 뭐 아이폰 유저들만 타겟팅을 하겠다. 이런 것들도 이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메타는 장바구니 이탈한 사람들을 리타겟팅하는 캠페인을 되게 손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구글 태그로 구글 에즈에서 설정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쉽고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데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면 되게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맞춤으로 해서 별도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남자이면서 장바구니 이탈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타겟팅을 할래? 라고 하면 맞춤 고객 만들기, 맞춤 잠재 고객 만들기로 통해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자 포함해서 조건식을 쭉쭉쭉쭉 적어주는 거예요. 조건식이면서 제외할 그룹 추가 이런 식으로 설정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메타처럼 오른쪽에 보면 전체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요. 보이시죠? 예를 들면 제가 밑에 아까 예시로 좀 설정을 해봤는데 여기 구글 에즈에서 제가 add to cart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 광고를 할 거야 라고 조건식을 설정하니까 437명이 노출되었고 437명은 전체 세션 중에서 16.1%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노출되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총 사용자 수 중에서 5.74%에 대한 비율이라고 하네요. 30일 기준으로 설정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리타겟팅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모수가 쌓여야 되고 모수가 쌓이려면 무조건 스크립트가 쌓여야지만 그 시점부터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구글 애널리틱스가 미리 쌓여 있다면 그걸 기반으로 구글 에즈에서 불러와서 활용이 가능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당장 구글 에즈 집행할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미리 구글 애널리틱스 이런 것들이나 기본 이벤트 같은 걸 설정을 해놓으면 언젠가는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반년 뒤가 될 수도 있고 1년 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언젠가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것들은 안 하시더라도 미리 설치하시는 걸 좀 권장을 해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인구 통계나 뎁스, 이벤트별로 분류 가능하고 재배 형태도 가능해서 이런 거 타겟팅 하시면은 구글 에즈 성과 만드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죠. 근데 만약에 뎁스별 이벤트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하면 맞춤 형태로 설정 가능해요. 제가 카페24에서 장바구니 이탈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죠? URL에 카트라고 하는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장바구니 담았네 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끔 저희가 트리거 설정이라 이런 걸 했던 걸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들이면서 세션을 종료한 이벤트가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장바구니 이탈 사람들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URL에 카트가 포함된 URL을 들어갔으면서 그 페이지에서 세션이 종료된 사람들은 장바구니 이탈자가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이런 식으로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dd to cart라는 이벤트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설정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우회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결제 완료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결제 완료 페이지나 그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우회해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GA4는 통합 로그 분석 툴이자 서드파티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역할이기 때문에 자사몰이 있고 해당 채널을 키우고자 한다면 GA4를 도입하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루커 스튜디오를 할 예정인데 사실 루커 스튜디오를 뭔가 가르쳐 주거나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뭐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루커 스튜디오라는 건 뭐냐면 원래 데이터 스튜디오라는 이름에서 바뀐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GA4나 빅쿼리나 워크시트, 스프레드시트 이런 것들을 원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각화해서 분석을 좀 도와주는 시각화 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특징은 뭐가 있냐면 일단 공짜예요. 공짜로 쓸 수가 있고 연동도 되게 쉬워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불러와서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직접 매체사랑 API 연동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연결도 되게 자유로운데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워크시트 한번 공유를 해드렸을 건데 워크시트에 여기 확장 프로그램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루커 스튜디오라고 뜨게 돼요. 보고서 안에 들어있는 로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시각화 툴을 연동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 시트는 구글 시트 내부에도 혹시 차트나 뭐 도형 그리기나 이런 게 다 있는데 왜 굳이 시각화 툴로 연결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근데 구글 시트는 사실 주 목적은
원본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양이 작으면 요거 내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데이터 양이 진짜 많으면 그러면 그거대로 불러오는데도 되게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이거 자체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루커 스튜디오를 사용하게 되면 되게 자유롭게 커스텀을 할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루커 스튜디오에 이동을 하시게 될 거고, 이제 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장했던 보고서들을 불러올 수도 있고, 아니면 템플릿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커스텀을 해서 만들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템플릿에 들어가면 되게 다양한 것들이 노출이 되는데, 구글 애널리틱스만 하더라도 템플릿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나 되죠? 되게 많죠?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GA4인데 요 하나, 둘, 셋, 넷, 5개는 옛날 버전의 유니버셜 애널리틱스랑 연동을 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려면 이거밖에 없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는지도 좀 보여드릴 건데, 근데 지금 가능한 게 요거니까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가 예전에 데모 어카운트를 조금 다뤘으니까 계정 속성을 데모 어카운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GA4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라고 하는 이제 데모 계정을 선택하시고, 종료는 이거 뭐 기간은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하시고, 뭐 특정 항목들은 뭐 새로운 신규 유입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페이지 체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다 보실 수 있어요. 자, 시각화해서 보시는 거죠. 봐요. 7월 15일과 동일하게 비율로 따졌을 때 6월 24일 대비해서는 예를 들면 액티브 유저는 139명이 더 늘었고, 새로운 사용자 수는 한 60명 정도 줄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새로운 사용자의 비율은 한 3% 정도 감소했어요. 하지만 페이지 체류에 대해서는 0.24 정도 늘었네요. 그리고 AVG라고 하는 거는 에버리지예요. 평균 체류 시간 per 활동 유저. 그러니까 활동 유저별 평균 체류 시간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은 6월 23일에는 사실 페이지 체류는 좀 그러니까 페이지 방문도 이거는 이제 아까 날짜가 바뀐 거죠. 날짜가 바뀌었고 페이지 체류도 더 많았고 평균 체류도 더 많았는데, 7월 14일에서는 평균 체류도 줄어들었고 인게이지먼트도 되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같은 전달 비교했을 때 데이터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모든 채널을 다 통합해서 이렇게 보는 거니까 나는 필터를 좀 추가를 해야겠어. 이렇게 필터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요거를 사용을 하시기보다는 맞춤 보고서를 만들어 보시는 걸 좀 추천해 드려요. 자, 이걸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맞춤 보고서 구성. 여기 가면 되게 만들기도 되게 쉬워요. 빈 보고서 클릭 또는 만들기 보고서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루커 스튜디오에서 만들기 보고서를 누르시면 요 화면이 뜨실 거고, 그러면 이 데이터 소스를 되게 많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구글 애널리틱스 뿐만 아니라 구글 시트에서도 가져올 수도 있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빅쿼리에서도 가져올 수도 있고, 구글 에즈에서도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CSV 파일이나 엑셀 파일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쭉쭉 내려다 보면 뭐 예를 들면 저 밑에 보면 이제 이거는 다른 파트너사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뭐 앱스플라이어라든지 쭉 페이스북 광고랑 바로 연동을 할 수도 있고, 뭐 여기도 구글 애널리틱스도 있고, SM러시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분석하는 툴 중에 하나인데 유튜브로 되게 광고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셨을 수도 있어요. 링크드인도 있고 인스타그램 있고 뭐 예를 들면 틱톡도 있고. 그러면은 어쨌든 구글 이 루커 스튜디오 자체는 데이터 소스를 되게 다양한 곳에서 가져올 수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중에서 저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선택을 하고, 여기 밑에 보시다 보면 데모 어카운트 구글 머천트 스토어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되면 사실 반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레이아웃은 저는 그냥 아무거나 선택을 하고 어떤 걸 볼 건지에 대해서 한번 해볼래 하고 나서, 요거에 대한 측정 기준은 난 뭘 볼 거야, 난 날짜별로 조회수를 볼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고, 쭉 내리다 보면 측정 항목이 되게 많겠죠. 내가 보고 싶어하는 특정 항목, 뭐 예를 들면 되게 많거든요. 구매 수익이 될 수도 있고, 뭐 광고 비용이 될 수도 있고, 거래, 배송비, 이런 것들은 내가 설정하면 설정하는 대로 이렇게 다 노출돼요. 대신에 이런 것들은 개별 이벤트이기 때문에 설정하지 않으면 뜨진 않아요. 그리고 광고 비용 자체는 사실 이걸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끌어오기는 좀 힘든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는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광고에 대한 데이터를 구글 시트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래서 구글 시트에 저장을 한 다음에 루커스튜디오랑 연동을 해서 써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보통 제일 많이 보시는 건 뭐 아까 세션 수라든지 새 사용자 수라든지 그쵸? 세션당 조회수, 이벤트 아니면은 평균 체류 시간이라든지 바운스 레이트라고 부르는 이탈률 이런 게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특정 항목을 추가해서 보시고 필터링도 기간별로 선택해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채널별로 좀 보고 싶다라고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저 위에 올라가서 첫 사용자 매체 소스 이런 것들을 필터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필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내가 구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딱 봤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한 체류가 줄어들었다 아니면 체류가 좀 더 많이 늘어났다 이런 식의 데이터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템플릿을 몇 개를 만들어 놓으면 보고서 나가는 것도 자동화해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고 이거는 따로 건드려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그래프를 했지만 뭐 도넛형으로 원형 차트를 넣으셔도 되고 여기 형식이 되게 다양한 이런 시각화 툴이니까 보시고 싶은 대로 다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간별로 당겨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템플릿을 몇 개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보통 저희가 많이 쓰는 거를 로아스 보고서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DB 수집을 할 때 쓰는 CPA 형태의 보고서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끔 광고주가 원하는 대로 커스텀해서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겠죠. 지금 처음 듣는 사람들은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냥 이런 걸로 시각화하는 방법이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셔도 될 겁니다. 루커스튜디오는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뭐 100 들어왔거나 150 들어왔거나 정확한 수치를 알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수치가 되게 감소했네, 늘어났네 정도의 뭔가 약간 추상적인 흐름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글 애널리틱스가 자체 유실률이 있기 때문에 10%에서 한 20%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실률을 감안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저희 팀의 정우님이 만드신 건데 저희가 광고주 미팅 갈 때도 사실 썼던 보고서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기간별로 해가지고 노출은 어떻게 많이 변화를 했고 이 사람들에 대한 비용이나 아니면 CPC는 어떻게 되는지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로아스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 ROI라고 하는 지표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렇게도 노출이 되죠. 기간별로 이런 식으로 다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기준으로 측정 기준을 책정을 할 거고 내가 어떤 값들을 넣어서 측정 항목을 볼 것인지를 먼저 설계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원하는 차트, 도형 등으로 이제 시각화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구글 데이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고적인 데이터를 API를 연동해서 하면 최고 베스트이긴 하지만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그냥 구글 시트로 로우 데이터를 기입한 다음에 그것들을 끌고 오면 로아스나 CPA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렇게 보고서 구축을 만들 수 있다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바로 넘어갈게요.